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출산을 알려드리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능의학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기능의학은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건강을 구성하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치유를 돕는 그런 의학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의사들도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저희 남편 강쌤이 기능의학 협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의학을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도 이 기능의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이게 진단하고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내가 어디 옆구리가 아파. 그러면 이게 췌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근육 때문인지 이런 거를 환자가 본인이 판단을 하고 어떤 특정한 과에 찾아가야 되는데, 기능의학은 그렇지 않고요.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굉장히 많이 알아야겠죠. 이런 기능의학을 하는 분들은 좀 처방하는 것도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거나 이러면 가서 이제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서 약 처방을 받는데 반해서, 기능의학은 이 특정 질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면역 기능이다, 이게 호르몬 기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영양이나 해독의 문제다, 아니면 에너지 대사의 문제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줘요. 단일 성분의 어떤 천연 영양소 위주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 미네랄, 요오드 이런 거고요.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식단이나 운동요법, 어떻게 해독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처방까지도 가능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증요법 그리고 한의학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한의학은 내가 당장 콧물이 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해서 바로 낫진 않는데,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약 먹으면 바로 콧물 나다 코 막힘으로 갈 만큼 되게 강력한 약을 쓰잖아요. 근데 이 기능의학은 어차피 면역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비타민 C나 이런 걸 처방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증상은 있지만 원인은 모르는 아토피나 어떤 대상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진단해서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은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환자인 저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의학 쪽은 그 원인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의학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조한경 원장님이시죠. 여러분, 조한경 원장님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조한경 원장님이 쓰신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의학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의학이나 이런 것도 보면 뭔가 환자가 많이 알아야 돼요. 의사보다 더.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조한경 원장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의사로 있으면서 유튜브와 카페를 통해서 기존 의료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천연 뭐 항염식품, 소염식품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줘요. 방황이라든지 뭐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적포도 레드와인 이런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흔히 감기에 걸리면 이제 동네 병원 찾아가서 뭐 증세가 어떤지 1, 2분 동안 얘기하고 약 처방받고 이게 이제 다잖아요. 근데 이 환자혁명의 저자인 조한경 원장님 얘기는 환자로서 가져야 할 건강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의사의 몫이 아니고 본인한테 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해야 될 혁명이다, 이러면서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도 현대의학은 애들 처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뭐 아직 중이염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중이염이 올 거니까 항생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과도한 그런 처방이 필요한데, 원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잘 먹으면 약이 필요 없고 막 먹으면 약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주장하는 이런 기능의학 쪽에서는 식단, 그리고 면역 시스템, 호르몬 기능 이런 것 자체를 뭔가 바꿔놔야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그 극복할 힘이 생겨서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생긴 거지, 이거를 하나의 증상을 갖고 그걸 막고 뭐 그런 것들을 응급처치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먹는 것이 곧 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도 감기약을 먹어봤지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 걸려서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물론 심할 때는 약을 먹고 이겨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약을 먹고 쉬지 않는다. 이러면 또 감기가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능의학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출산을 할 때도 의사가 애를 낳아주는 게 아니듯이, 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좀 더 내 몸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능의학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었고요. 임산부들 임당이나 고혈압 이런 거 있어도 이런 기능의학 하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병원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세요. 안녕.